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맥의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메뉴 막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 막대로 가기 위해서 VOM을 누르겠습니다. 메뉴 막대 애플.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 확장이 되고요. 애플 메뉴 열기의 항목. 자, 이 상태에서 두 번 내려가게 되면 이 맥에 관하여 시스템 환경 설정. 마침표 마침. 자,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메뉴 닫는 중. 맥킨토시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윈도우. 자, 그럼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이 열리게 되고요. 오른쪽에 가보게 되면 애플 아이디 버튼. 자, 도구 막. 애플 가족 공유 환경 설정 패널 스크롤 영역. 오른쪽 끝에 환경 설정 패널이라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곳이 이 시스템 환경 설정 안에 있는 여러 카테고리들을 모아놓은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상호작용을 해보겠습니다. 상호작용 환경 설정 패널 스크롤 영역. 31개의 항목 일반 버튼. 자, 그럼 이제 31개의 항목 중에 지금 첫 번째 일반이라는 카테고리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1가지나 되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동을 해서 사용자 및 그룹이라는 곳을 찾아가겠습니다. 데스크탑 버튼. 미션 컨. 저는 지금 방향키만 사용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시리 스팟다 언어 및 알림 버 인터넷 앱 사용자 및 그룹 버튼. 자, 이렇게 사용자 및 그룹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 오셨다면 VO 스페이스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로드 중. 윈도우 도구 막대.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 및 그룹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사용자, 그룹, 로그인 옵션, 목록 한 개의 항목이 선택되었습니다. 피처, 현재 사용자. 자, 여기 로그인 옵션이라는 표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현재 이 맥에 추가되어 있는 사용자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끝에 있는 로그인 옵션을 통해서 로그인과 관련된 몇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곳에서 상호작용을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사용자, 그룹, 로그인. 자,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 옵션, 그룹 8개 중 8번째. 자, 이렇게 로그인 옵션에다가 맞춰놓고 상호작용을 나가겠습니다. 자, 외부 사용자, 그룹, 이곳 같은 경우에는 VO 스페이스로 굳이 클릭을 해주지 않아도 그 포커스만 맞춰주면 해당 화면으로 창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이 나온 후에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은 손쉬운 사용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자동 로그인. 보면은 로그인 사용 이름과 잠자기 로그인 및 암호 힙 다음으로 전체 손쉬운 사용 옵션 비활성화된 버튼. 자,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해서 도움말 버튼. 왼쪽으로 한번 오게 되면 변경하려면 자물쇠를 클릭하십시오. 자, 이렇게 자물쇠를 변경하려면 자물쇠를 클릭하라는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설정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암호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물쇠가 풀리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좌를 제작 중인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 아니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이름과 암호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곳에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도움 상호작용 대화 상자. 자, 그럼 이제 정보를 넣는 곳이 나오고요. 암호, 텍스트 편집, 공백. 자, 여기 저는 지금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TE KINSUIN 암호 입력 텍스트 편집 보안. 자, 암호까지 넣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도움말 버튼. 자, 그럼 이제 자물쇠가 풀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아까 그 손쉬운 사용 옵션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비화 사용 연기 네트워크 손쉬운 전체 이름 손쉬운 사용 옵션 버튼. 자, 그럼 이제 손쉬운 사용 옵션이 나오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쉬운 사용 항목은 로그인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인 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그 기능을 선택하는 곳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은 기능을 끄면 표 선택 부분이 없습니다. 자, 이 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표에서 상호작용을 하면 여러 가지 목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표 1행 총 6행 보이스오버 선택 등 체크 상자 선택.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값으로는 선택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보이스오버를 부팅 후에 켜놨다고 하더라도 한번 재부팅을 하거나 새로 그냥 부팅을 할 때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서는 보이스오버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스오버를 체크를 해주셔야 로그인 하는 곳에서 자동으로 보이스오버가 켜져서 바로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물론 당연히 부팅 상태에서 켜놓은 보이스오버는 부팅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하셨다면 상호작용을 나가서 외부표 오른쪽 끝에 있는 적용 버튼 적용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쉬운 사용 옵션 버튼. 자, 대화 이렇게 상자 적용을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아까 풀었던 자물쇠를 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자,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더 이상 변경하지 않으려면 자물쇠를 클릭하십시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버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설정을 보기 위해서 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나갈 때는 커맨드 대괄호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뒤로 사용자 및 그룹 윈도우 도구 막대.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시스템 환경 설정에 처음 들어왔을 때 화면으로 이동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끝으로 이동해서 다시 환경 설정 패널에서 상호작용해서 다음 항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패널 스크롤 영역 상호작용 환경 설정 패널 스크롤 영역 인터넷 계정 자, 사용자 및 그룹 손쉬운 사용 버튼 스크린 타임 확장 프로그램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자, 버튼. 그래서 이번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및 자, 개인정보 클릭을 보호 해서 들어왔고요. 자, 여기 보면 총 도구 막대. 4가지의 그 설정 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뭐 설정을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 일반 파일 볼트 두 번째 파일 볼트라는 그 설정이 있는데요. 물론 요즘 OS는 그 기본 초기 설정이 파일 볼트라는 기능을 켜도록 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 부분을 몰라서 실수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 볼트라는 것은 그 현재 부팅 디스크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의 암호화를 사용해서 그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로드할 때마다 암호화했던 부분을 해제해서 사용하고 다시 또 그곳에 어떤 데이터를 쓰게 된다면 그 데이터마저도 암호화를 시켜서 그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얼핏 보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할 때마다 암호화했던 부분을 풀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디스크를 읽는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성능 면에서는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권장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부팅할 때 로그인 정보를 한 번만 넣으면 됐던 것이 이제 파일볼트에서 생성한 로그인 정보를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원래 기본 부팅 로그인 정보를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설정을 하게 되면 현재 디스크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암호화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뭐 맥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비교적 금방 끝나겠지만 데이터가 많으신 분들은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실수를 해서 이 부분을 켰다가 8시간이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작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중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누르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기 보면 나머지 3개의 탭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앱을 사용하실 때 그 특정 앱을 처음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그 앱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실 때 아이폰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용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대화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곳에서 설정한 값들이 여기에서 저장이 되고 여기서 또 추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기 위해서 커맨드 대괄호 열기를 누르고요. 뒤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윈도우 도구 막대 다시 한번 다음 항목을 찾아가겠습니다. 환경 설정 패널 스크롤 상호작용 데스크 사용자 손쉬운 스크린 확장 프로그램 보안 및 개인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 자,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요. 언젠가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맥에 관하여라는 그 메뉴막대에 있는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곳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곳에 와야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트워크 버튼.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네트워크인데요. 일단 여기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로드 중 윈도우 도구 막대.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설정 화면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 위치 자동 서비스 표 1행 총 5행 블루투스 펜 연결 안됨 선택.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를 비롯해서 뭐 블루투스 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선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상호작용을 해서 와이파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서비스 표 1행 총 5행 자, 아래로 내려가서 와이파이를 찾겠습니다. USB-10 덱스 벨킨 USB-10 와이파이 금. 자, 그럼 와이파이를 찾았고요. 와이파이가 꺼져 있다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상호작용을 나가겠습니다. 외부 서비스 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서비스 추가 비활 서비스 삭제 동작 비활성 상태가 나오게 되고요. 한 번 더 가면 금 상태 와이파이 꺼져 있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켜기 버튼.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 켜기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면 와이파이가 켜지게 됩니다. 누르기 와이파이 끄기 버튼. 자, 그럼 와이파이가 켜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관리자 계정에서 사용하던 와이파이로 자동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게 되면 왼쪽에 상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2가 비니 밑줄 옷 연결됨 상태. 자, 상태에서 오른쪽에 가면 아까 끔이라고 나왔던 것이 연결됨 연결됨이라고 나오고요. 연결됨. 한 번 더 가면 와이파이 2가 비니 밑줄 오지에 연결되었고 IP 주소는 1. 네, 이렇게 와이파이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고 IP 주소는 어떻게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오른쪽에 가면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 비니 밑줄 오지 네트워크 이름 팝업 버튼. 자, 쭉 오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 이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메뉴 13개의 항목 선택 표시 기니 밑줄 오지. 현재 여기서 검색이 되는 와이파이 목록들이 위아래로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와이파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한번 다른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개인 기니 애플로 어이 PX 킬로 어이 알렘 ST 필리핀이. 자, 제일 밑에 있는 빈이라는 와이파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VO 스페이스로 클릭을 할게요. 누르기 기니 빈텍 상호작용. 자, 그럼 이제 와이파이에 키를 넣는 대한. 곳으로 바로 포커스가 되고요. 여기다가 해당 와이파이에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니 자, 이렇게 하신 후에는 바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개인용 핫스팟의 연결 요청 선택된 체크 상자. 자, 그러면 암호가 일치하게 들어갔다면 어떤 그 경고 메시지 없이 바로 연결이 되고요. 만약에 암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한 3, 4초 후에 다시 암호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이 네트워크의 연결 선택된 기니. 네트워크 이름 팝업 버튼 네트워크 이름. 자, 상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2가 기니에 연결됨. 자, 상태.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와이파이 2가 기니에 연결되었고 IP 주소는 1. 자, 빈이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잘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와이파이 끄기 버튼. 네트워크 이름. 기니. 네트워크 자동으로 이 네트워크의 연결 선택됨 체크 상자. 자, 아까 와이파이를 골랐던 곳 바로 오른쪽에 가면 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또 오시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이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와이파이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개인용 핫스팟의 연결 요청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 요청 비활성화됨 선택 해제됨 체크 상자.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메뉴 막대에서 와이파이 상태 보기 선택됨 체크 상자. 자, 여기 메뉴 막대에서 와이파이 보는 게 있는데 이거를 선택해 두시면 와이파이를 설정하실 때 굳이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으셔도 기타 메뉴라는 곳에서 그 와이파이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선택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타 메뉴로 가기 위해서는 VOM을 2번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VO 키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M을 2번 누르시면 돼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메뉴 막대 기타 메뉴 기록 중단. 자, 그 다음에 기타 오른쪽으로 메뉴. 가다 보면은 텍스팅 와이파이 4개의 막대 총 4개 기니 기타 이렇게 와이파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은 와이파이 4개의 막대 총 4개 기니 메뉴 열합. 와이파이를 켜고 끄고 어떤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 정도의 그 설정은 이곳에서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와이파이 네트워크 검색 중 마침표 자, 이렇게 나오고요. 한 번 더 내려가면 와이파이 끄기. 와이파이가 켜져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용 핫스팟 비활성화됨. 자, 여기 뭐 만약에 근처에 본인의 아이폰이 있다면 개인용 핫스팟도 이곳에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니의 아이폰 선택 표시 기니 마침표. 자,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있다면 이렇게 선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와이파이에 선택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다시 다른 와이파이로 변경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움직이셔서 PX 크즈 킬로 어이 KK 알레 SST 유더 기니 다른 넷 기니 밑줄 오지 마침표.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누르기 기니 밑줄 오지 마침표. 보안 네트워크 개인용 WPA 4개의 막대 총 4개 와이파이 4개의 막대 총 4개 기니 기타 메뉴. 자, 이렇게 다시 마지막에 클릭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이파이에 암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한 번도 연결되어 있지 않던 와이파이라면은 다시 암호를 치는 화면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배터리 100 좌우로 움직여 보면은 와이파이 4개의 막대 총 4개 기니 밑줄 오지. 다시 원래의 와이파이로 잘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ESC를 누르면 시스템 환경 설정 네트워크 다시 원래 보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자, 이제 다음 또 설정을 보기 위해서 뒤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네트워크 윈도우 도구 막대 환경 설정 패널 상호작용
인터넷 사용자 손쉬운 스크린 타임 사운드 프린터 믹스 블루투스 네트워크 블루투스 버튼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블루투스를 찾아왔고요. 여기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로드 중 윈도우 도구 막대 자, 여기서는 오른쪽에 가게 되면 블루투스 아이콘 이미지 표 선택 부분이 없습니다. 이곳 표가 있고요. 이 표에서 상호작용을 하시면 상호작용표 현재 검색되는 기기와 한 번이라도 연결되었던 기기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힘주기 내 마우스 힘주기 내 키보드 BTS-100 타코티어즈 에어팟 타코티어즈 자, 이런 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연결이 한 번도 되어 있지 타코티어즈 않은 기기를 연결하시려면 해당 기기를 찾으신 다음에 저번에 했던 컨텍스트 메뉴를 열으셔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버튼을 누르시면은 타코티어즈 에어 보안이 되어 있는 블루투스라면 핀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호작용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왜곡표 블루투스 켜짐 블루투스 끄기 버튼 자, 여기도 블루투스를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에 오면 다음 블루투스 끄기 버튼 자, 이 블루투스를 켜고 끄는 토글 버튼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현재 인식 가능 자, 그 다음에 힘주기 내 맥북 프로 현재 이 디바이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기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이름으로 이 기기가 검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메뉴 막대에서 블루투스 보기 선택 해제됨 여기 역시 똑같이 메뉴 막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두시면은 메뉴 막대에서 기타 메뉴에서 보실 수 있고요. 와이파이와 동일하게 그 구조는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설정을 보겠습니다. 뒤로 블루투스 윈도우 환경석 상호작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버튼 소프트 네트워크 블루투스 사운드 버튼 프린터 믹스 스캐너 키보드 버튼 자, 그 다음에는 키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클릭을 할게요. 키보드 로드 중 윈도우 도구 막대 자, 그럼 여기 되게 많은 설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키보드 선택됨 탭 1번째 항목 총 5개 선택되어 있는 키보드 탭부터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단축 입력 받아쓰기 반복 자, 모든 탭을 지나가면 키 반복이라는 게 있고요. 반복 지연 시간 자, 반복 지연 시간이 85.7% 키 85.7%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100%로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상호작용 습 100% 자, 외고 슬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40% 반복 지연 시간 슬라이더 자, 여기 반복 지연 시간도 있는데 이것도 100으로 올리겠습니다. 상호작용 60, 80, 100 외고 슬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키를 누르는 속도와 눌렀을 때 반응하는 속도와 길게 누르고 있을 때 반응하는 속도를 정하는 건데요. 이거를 100으로 해줘야 빠르게 작동합니다. 도말 자, 이렇게 불꽃 이앱 네프 오피 어짜 길게 빨리 누르면 빠르게 네, 바로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느리게 100% 그래서 이 부분을 0에 반복 지연 가깝게 하실수록 반응이 느리게 되고요. 100 쪽으로 하실수록 빠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지나가면 느리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슬라이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이스 오브 유틸리티에서 다뤘던 슬라이더 설정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을 쭉 빠르게, 해서요. 길게 짧게 어두운 조명에서 키보드 밝기 조절 선택됨 체크 상자 비활성 시간 선택 해제 5초 후 키보드 메뉴 막대의 키보드 및 이모티콘 뷰어 표시 선택 해제됨 체크 상자 자, 이 부분도 뭐 여러분이 키보드 설정에 메뉴 막대에서 접근을 하고 싶으시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1, F2 등의 키를 표준 기능 키로 사용 선택됨 체크 상자 자, 이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 F1부터 F12까지의 키들의 기능이 할당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해제를 하시게 되면
해당 키들이 맥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1, 2 같은 경우는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냥 F1과 2만 누르게 되면 화면 밝기가 조정이 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펑션 키를 함께 눌러야 그 해당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선택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냐면요. 나중에 혹시라도 가상 윈도우를 쓰신다거나 하셨을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 두셔야 그 위에서 누르는 키들이 맥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고 해당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기능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맥에서 작동시킬 때는 펑션을 누르고 기능 키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가상 윈도우 같은 곳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펑션 키 없이 위에 기능 키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막대. 키보드 선택 등 탭. 1번째 항목 총 5개. 텍스트 탭. 2번째 항목 총 5개. 단축키 탭. 3번째 항목 총 5개. 자, 입력 소스 탭. 4번째 항목 총 5개. 다 지나가고요. 입력 소스를 단축키 텍스트 탭. 2번째 항목 총 5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표. 기억이운 지우 기억. 자, 그러면은 맞춤법 자동 수정 선택 등 체크 상자. 아이폰 키보드 설정과 동일하게 맞춤법 그 검사나 뭐 마침표 단축키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는 이 부분들은 다 그냥 해제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말에 잘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꺼주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선택 해제 자동으로 문장을 대문자로 시작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여기도 해제하고요. 선택 스페이스를 2번 눌러 마침표 추가 선택 등 체크 상자. 여기도 해제하겠습니다. 선택 해제 맞춤법. 자, 이렇게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도구 키보드 텍스트 단축키 단축키와 입력 소 입력 소스, 받아쓰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나가기 위해서 커맨드 대괄호를 열고요. 뒤로 키보드 윈도우 도구 막대. 자, 또 다음 설정을 찾겠습니다. 환경 상호작용 인터넷 계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소프트 네트 블루투스 사운드 프린터 밉 스캐너 키보드 트랙패드 버튼 마우스 디스플레이 버튼.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단 디스플레이에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내장 레티나 디스플레이 윈도우.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는 화면 밝기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 색상 나이트 시프 해상도 디스플레이의 최적화 해상도 조절 밝기 0% 자, 오른쪽으로 오다 보면은 밝기 옆에 퍼센트를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전맹 입장에서 사용하실 때는 화면 밝기를 가장 낮춰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기기 수명에도 좋고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꺼두고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으로 밝기 조절 비활성화된 선택 해제 등 체크 상자. 자, 이 옆에 가면 이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화면 밝기가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비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화면 밝기를 조금 높인 다음에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0% 밝기 슬라이더. 자, 이 밝기 슬라이더에서 상호작용해서 조금 올려볼게요. 상호작용 5% 10%. 자, 그런 후에 상호작용 나가서 오른쪽에 가면 외부 자동으로 밝기 조절 선택 해제 등 체크 상자. 자, 비활성이 풀렸고요. 자, 이 부분은 선택을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밝기를 조절하셨더라도 주변 밝기에 따라서 다시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 부분을 해제해 주시고 나서 다시 10%, 이 밝기 조절하는 슬라이더를 상호작 0으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5, 0%, 네, 이렇게 설정하고요. 또 다음 설정으로 가기 위해서 뒤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내장 레티나 디스플레이 윈도우, 환경 설정 패널 상호작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디스플레이 버튼, 사이드카 버튼, 에너지 절약 버튼, 자, 그 다음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로드 중, 윈도우, 도구 막대, 자, 에너지 절약으로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면은 배터리, 탭, 1번째 항목 총 2개, 배터리 상태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면 전원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 상태라면 배터리가 선택되게 됩니다. 자, 일단 배터리 상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클릭을 할게요. 누르기 배터리 선택 등 탭, 1번째 항목 총 2개,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전원 어댑터 디스플레이 끄기, 10분, 비활성,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끄는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냥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상태에서는 디스플레이를 보호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1분, 15분, 1시간, 3시간,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슬라이더에서 정할 수 있는 총 그 시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안함,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를 잠자기 상태로 두기, 비활성화됨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이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를 잠자기 상태로 두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지금 비활성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끝으로 가서 도움말 버튼, 변경하려면 자물쇠를 클릭하십시오. 자, 바로 버튼, 왼쪽에 있는 이 자물쇠를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 대화, 클릭을 했고요. 암호, 텍스트 편집, 공백, 자, 여러분들은 바로 암호를 치시면 되고요. 저는 관리자 계정에 정보를 넣겠습니다. KIMSUVIN, 암호 입력, 도움말 버튼, 자, 그럼 자물쇠가 풀렸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서 아까 보던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 1, 맨키 배터리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 안함,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를 잠자기 상태로 두기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이 부분이 만약에 해제가 되어 있다면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때 화면 밝기를 약간 낮추기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동안 파워넷 활성화하기 선택 해제 등 체크 상자, 자, 이 부분은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맥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잠자기 상태에서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새로운 메일을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백업용 타임머신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일정 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백업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배터리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터리가 많이 닳기 때문에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자기 상태에서 맥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이메일, 캘린더 및 기타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충전되었습니다. 네, 배터리가 충전되었다고 이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값으로 복원 버튼, 자, 여기 기본값으로 복원하는 버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도구 막대, 이번에는 전원을 보겠습니다. 배터 전원 어댑터 탭, 2번째 항목 총 2개, 네, 전원 어댑터에서 클릭을 하고요. 누르기 전원 어댑터 선택 등 탭, 2번째 항목 총 2개, 그 다음에 보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디스플레이 1시간, 슬라이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그 자동으로 예약해 놓고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화면을 1시간 동안 잠기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1분, 15분, 1시간, 3시간, 안함,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을 때 컴퓨터를 자동으로 잠자지 않게 하기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이 부분은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화면이 꺼져도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작업이 끝나지 않고 계속 화면만 꺼진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다면 하드디스크를 잠자기 상태로 두기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같은 설정들은 선택을 해주시면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연결 시 깨우기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이거는 그냥 기본 값으로 두고요. 전원 어댑터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파워맥 활성화하기 선택 등 체크 상자. 자, 이 파워맥 활성화하기 전원 상태에서는 선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해두시면 됩니다. 잠자기 상태에서 맥은 타임머신을 사용하여 배터리가 충전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설정을 다 하시면은 다시 오른쪽 끝에서 도움말 더 이상 변경. 왼쪽에 한번 가서 이 자물쇠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도움말 버튼. 네, 클릭해서 잠궜고요. 자, 이제 또 뒤로 나가겠습니다. 뒤로 에너지 절약. 환경사 상호작 인터속 디스플레이 버 클래식 플레이어 디스크 사이드 에너지 절약 날짜 및 시간 버 공유 버튼 타임머신 버 시동 디스크 클래식 플레이어 버튼 예머허 스팀 클래 시동 디스크 버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동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동 디스크 재시동 버튼. 자, 만약에 여러분이 부트캠프라는 그 윈도우즈를 사용하신다면은 파티션을 둘로 나눴기 때문에 맥을 부팅하는 파티션과 윈도우즈를 부팅하는 파티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시동하는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부트캠프 쪽으로 되어 있다면은 맥을 켜실 때 맥OS로 부팅이 되지 않고 윈도우즈로 부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맥OS를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혹은 부트캠프를 기본값으로 사용하시고 맥OS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곳에서 시동 디스크를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요. 맥킨토시 HD 디스크에서 맥OS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 재시동 클릭하면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맥킨토 컴퓨터를 시동할 도구 막대 컴퓨터를 시동할 때 사용할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자, 이런 설명이 있고요. 맥킨토시 HD 비활성화됨 선택 등 라디오 버튼 1번째 항목 총 1개.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티션이 1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개의 파티션이 있다면 여러 개의 파티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VO 스페이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맥킨토시 HD 디스크에서 맥OS 10.15.4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선택하신 그 부팅 디스크의 OS 버전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재시동 버튼. 자, 그 다음에 이 재시동 버튼이 있고요.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마지막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재시동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부트캠프로 선택하셨다면 재시동을 누르게 되면 부트캠프로 실행이 되겠죠. 클릭하면 이 컴퓨터가 대상 디스크 모드로 재시동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디스크 모드 버튼. 대상 디스크 모드로 이 컴퓨터를 재시동한 다음 썬더볼트 또는 파이어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여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면 하드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어. 변경하려면 자물쇠를 클릭하십시오. 버튼. 자, 지금 이렇게 설명이 있고요. 마지막에 오시면 이 자물쇠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자물쇠를 푸신 후에 해당 디스크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다시 자물쇠를 잠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부팅을 원하시면 아까 봤던 재시동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다음부터 부팅을 하시게 되면 해당 사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설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